언제나 필승! 예, 반갑습니다. 필승입니다. 지금 최근에 카카오가 드디어 좀 유의미한 저항대를 뚫어내면서 주가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사실상 이 카카오는 한국 기업 중에서도 핀테크에 대해서는 가장 앞서 나가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. 특히나 이 플랫폼 면적에서도 이 네이버가 압도적인 1등이었다면은 카카오도 2등 기업으로서 많이 따라오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우리나라의 명실상부한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 투자하기에는 괜찮은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. 제 필승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특히나 이제 카카오 측에서 지금 새롭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뭐 자동차 공유 서비스도 그렇고요. 특히 카카오뱅크도 정말로 순항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정말로 좋은 그런 모멘텀이 나온다면은 주가는 빠르게 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먼저 카카오는 그 바닥을 좀 탈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. 보시면은 장기 하락 추세를 벗겨내면서 다시금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 흐름을 벗겨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카카오에 대한 플랫폼을 좀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카카오에 대한 장기 투자자로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다시 소폭 천천히 분할 매수함으로써 좀 괜찮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카오는 뭐 핀테크라던가 뭐 광고 쪽이라던가 아니면 차량 모빌리티, 뭐 차량 공유 아니면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고요. 뭐 플랫폼 면에서도 뭐 카카오톡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가치의 플랫폼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특히나 이 5G 산업이 좀 앞으로 우리들 이제 앞으로 성큼 다가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킬러 앱을 카카오 쪽에서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사실상 카카오의 가장 크게 지금 좀 봐야 되는 흐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카카오페이입니다. 카카오페이. 그러니까 카카오뱅크와 더불어서 카카오페이를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건데요. 사실상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연간 600억 원 정도의 이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2020년부터 관련 비용이 이제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나오고 있음으로써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영업 흑자가 나올 것 같아요. 이제 적자에서 흑자 전환 기대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저 필승이 볼 때는 흑자 나올 것 같습니다. 얼마 전에 키움증권 쪽에서 이제 키움증권 쪽 인사의 그런 분석 자료를 봤는데 카카오뱅크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지금 가면 갈수록 오히려 은행들의 그런 입지를 넘볼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커가나고 있고요. 뭐 K뱅크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특히나 이 카카오페이의 이제 갚하는 거래대금 성장과 함께 긍정적인 이제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. 2018년만 하더라도 20조 원 이상의 이제 거래액을 달성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아직 송금 비중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적자가 이제 지속되고 있지만 작년이라던가 올해에는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이제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요. 2018년에는 이제 거의 뭐 흑자 전환을 하지 않을까, 아니면 늦어도 올해에는 흑자 전환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신성장 산업으로 카카오 쪽에서 밀고 있는 이런 차량 공유가 있죠. 차량 공유라던가 핀테크 중심으로 이제 국내 플랫폼 공유 경제 산업을 주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사실상 지금 뭐 규제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막혀 있는 것도 사실인데 언제까지 막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. 뭐 우버라던가 리프트라던가 미국 시장에 이제 IPO를 준비하고 있고 또 IPO를 실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한국 역시나 언제까지나 이런 차량 공유라던가 공유 경제에 대한 규제만을 이제 고집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. 사실 그래서 이제 우버가 이제 한국 시장에 진출한다거나 또 한국 시장이 다른 기업들에 의해서 이제 시장이 잠식되기 전에 규제가 풀릴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이 카카오에 대한 성장성은 굉장히 좋다. 특히나 차량 공유뿐만 아니라 뭐 에어비앤비처럼 다른 물품이라던가 아니면 거주 공간이라던가 옷이라던가 이쪽에 대한 이제 공유 경제가 점차 활성화되면서 카카오에 대한 경쟁력은 점차 더 확대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. 특히나 이제 리프트가 나스닥에 약 27조 원의 상장이 되어 있고요. 우버라던가 디디추싱 이러한 차량 공유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도 시가총액 100조 이상, 200조 이상의 그런 가치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카카오 역시나 이제 뭐 이미 T 가입자가 2천만 명이 넘었죠. T 가입자가 2천만 명이 넘은 만큼 좀 이런 차량 공유 사업까지 규제가 풀린다면은 이제 모멘텀이 확실하게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. 따라서 연내 이제 올해 안에 이제 카풀 서비스가 시작이 될 것이고
특히나 이제 공유 서비스 역시나 이제 규제가 뭐 내년 전에는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이미 리프트가 상장이 된 만큼 한국에서도 언제까지나 규제를 이제 고집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내년에 풀린다면은 이쪽에 대한 모멘텀은 뭐 카카오뱅크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그 모멘텀이 마련이 될 것이다. 특히나 카카오뱅크가 설립한 지 2년 만에 흑자 전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 공유 서비스 역시나 뭐 빠르면 1년, 2년 내에 흑자 전환을 함으로써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카카오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따라서 뭐 광고라던가 커머스 산업의 이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고요. 이런 카카오뱅크라던가 차량 공유 서비스, 그리고 5G 산업이 앞서오면서 우리들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쪽에 대한 킬러 앱을 또 카카오에서 개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물론 여러 가지 들리는 그런 분석 자료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기 때문에 분석을 해드리지 않을 뿐입니다. 다만 좀 저 필승이 볼 때는 5G 산업이 다가올수록 혹은 펼쳐질수록 카카오에서도 충분한 모멘텀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따라서 좀 매수 시기를 보자면은 이 라인대가 강력한 지지라인입니다. 그러니까 11만원 이하대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마련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주봉을 좀 보시더라도 이미 추세는 바뀌어냈죠. 추세는 확실히 바뀌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 와중에 조정을 보인다면은 이제 11만원대 안에서 11만원 이하에서 10만원대까지 10만원에서 11만원 그 사이에 충분한 분할 매수 구간이 아주 좋은 가격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 만약에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이 라인대 이제 이 라인대에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대략 11만원 초반대입니다. 월봉을 보시더라도 주요 저항권을 다 뚫은 모습은 나타나고 있죠. 다만 아직도 이제 저항 라인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11만원 초반대 혹은 11만원 이하라던가 10만원에서 11만원대에는 충분한 분할 매수 구간이 가능하다. 다만 저 필승이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. 신한 VIX 레버리지라던가 다우 인버스 레버리지 이런 종목들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아직은 시장 자체가 좀 불안정하다. 시장에 대한 힘이 거의 다다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전 영상에 이제 좀 참고하시면서 만약에 시장의 조정을 받을 것 같다라면은 충분한 해지 모멘텀이 발현될 수 있는 그런 신한 VIX 레버리지 혹은 다우 인버스 레버리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필승이 전에 분석한 자료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면은 카카오 역시나 좀 괜찮은 가격대에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,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림 설정, 종모양 클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카카오 분석이었고요. 지금까지 필승이었습니다. 방송 마치겠습니다. 필승!